내 제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일까? 예전 거래처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영업 별거 있나요? 제품 좋고 가격 좋으면 되었지. 안녕하세요, 창업일기입니다. 오늘은 선글라스를 좀 장착을 했어요. 저는 현재 집에서만 일을 하니까 화장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촬영을 위해서 화장을 하기에는 참 귀찮았어요. 오늘은 가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판매할 제품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제가 예전에 영업할 때 쓰던 방법을 사용해 본 거거든요. 제품 가격을 설정할 때는 제품 원가하고 경쟁사의 가격을 고려를 해야 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제품 원가를 재무팀에서 계산을 하나하나 해줘서 저는 매출 이익만 고려했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하나하나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창업을 하거나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의 비용들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가격의 요소들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거는 경영 교과서에서도 흔히 나오는 이야기고 저는 배민 아카데미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였어요. 오랜만에 PPT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업계획서 발표하는 기분이 듭니다. 일단은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총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나의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총 원가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식재료비가 포함이 되고 그 안에 인건비,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건비와 관리비, 흔히 말해 우리가 판매 관리비, 판관비 그러거든요. 이 판관비 안에는 사람 인건비, 월급이라고 하죠. 회사로 말하면. 그 다음에 임차료, 관리비, 감가상각비, 수도 광열비, 광고비, 마케팅비, 수수료 등이 있어요. 참으로 복잡하죠. 이거는 배민 아카데미에서 가격을 구성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배민 아카데미 영상에서는 교수님이 직접 아이스 커피에 들어가는 원재료비 예시를 들어주세요. 이 식재료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 커피 하나 만드는데 원두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얼음, 컵, 뚜껑, 빨대, 홀더, 캐리어. 흔히 우리가 커피 나왔습니다 하면은 그 받는 모든 것 있죠. 커피와 함께 용기라든지 캐리어라든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원가가 1,061원이라는 게 나왔고요. 비고해서 이렇게 이거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게 커피 원재료비예요. 그러면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총 제조 원가는 얼마나 될까? 아까 1,061원은 온전히 커피 용기와 커피만을 고려했을 때 1,061원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인건비, 알바생들의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판관비라고 하죠. 수도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등 하여서 이 커피 한 잔에 녹아 들어간 가격이 3,038원이다 라는 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에는 35%가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왔고요. 월급에는 39%, 기타 판관비에는 26%가 나왔다는 계산이 나왔네요. 저도 수입식품 영업사원을 2년 반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매출 이익만 구해봤지 최종 순이익은 재무팀에서 다 뽑아주었거든요. 매출 이익이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판매한 판매가에서 매출 원가, 그 재료비에 들어가는 매출 원가만 하면 매출 이익만 어느 정도 선을 지키자 해서 그것만 판매하면 됐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1인 창업이다 보니까 재무팀에서 해주었던 그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창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어느 정도
정도 들어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재료비만 산출을 해서 가격을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 중에 저는 이 식재료비만 고려를 해서 가격을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333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33%가 원가, 33%가 인건비, 그다음에 33%가 기타 경비 및 나의 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에 3.3을 곱하면 내가 원하는 수익 구조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직접 재료비 산출법,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에요. 일단은 레시피 개발 시 구매한 식자재 가격 및 정보를 정리를 합니다. 이거 제가 이따 뒤에서 제가 정리한 방법 엑셀 파일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식자재 가격이 정리가 되었으면 그 제품을 포장할 포장재, 스티커, 기타 라벨 가격 정리를 또 합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에 들어가는 식재료 중량당 가격을 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중량을 곱하면 그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총 식재료 값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최종 제품 중량, 저 같은 경우에는 구운 과자를 판매를 하니까 예를 들어 밀가루, 물, 우유 다 섞어서 100g이 나왔어요. 근데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최종 제품이 100%가 안 돼요. 100g을 넣었다면 85g, 86g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고객한테 판매할 때는 100g 중량당 판매를 하거나 이런 거니까는 이거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제품 중량을 알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로스율을 고려를 해야 해요. 로스율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제 구운 과자다 보니까 반죽을 100g 넣으면은 팬닝을 할 때 틀에 넣을 때 100g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긁다 보면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로스율을 고려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 제품 원가가 나오고 포장재라고 하면은 쿠키를 예를 들면 OPP 포장재에다가 예쁘게 타일을 할 거면 타일을 하고 거기에 붙인 나의 로고 스티커라든지 식자재 원재료명 스티커, 그 다음에 택배 박스 값까지 총 고려를 하면은 직접 재료비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사업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포장재까지 직접 재료비를 구한 거고요. 택배 박스라든지 직접 카페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택배 박스 같이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그럼 직접 재료비를 산출을 하였어요. 직접 재료비 산출을 하는 방법은 제가 엑셀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산 모든 식재료를 저는 다 정리를 한다고 하였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소비자 가격이에요.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쓴다. 그럼 직접 제조하시는 분이라든지 소분하시는 분하고 직접 컨택을 해서 조금 가격을 인하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현재 레시피 개발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주로 쿠팡에서 많이 사고요. 아니면 동네 마트에서 산 거를 이렇게 저는 다 정리를 했어요. 구분, 이거는 다 쿠팡에 가보면 식품의 유형, 구분 이런 거 다 돼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처음 준비할 때부터 구분을 해서 이거는 어느 식품의 유형이구나 라는 걸 저는 인지하기 위해서 이거 일일이 다 정리를 한 거고요. 식품명, 그다음에 이거 중량, 이거 가격, 그다음에 배송료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식품의 1g당 배송료를 구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가격하고 중량을 나눈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배송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식품의 가격 플러스 배송료 나누기 중량을 하면은 이렇게 중량당 가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매처 쓰고요. 구매 날짜를 저는 항상 써요. 그 이유는 프로모션이 들어가거나 혹은 제품의 가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이거 구매 날짜를 쓰는 이유는 만약에 그 제품의 가격이 올랐거나 내렸어요. 근데 이 제품이 제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조사나 소분하는데 전화를 해서 이거 가격이 예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서 저한테 줄 수 있는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 날짜까지 적었고요.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제조원, 그다음에 원산지, 뭐 수입원은 어디인지, 판매원은 어디인지 저는 이렇게 다 일일이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식품 중량당 가격이 나오잖아요. 이 식품 중량당 가격이 나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내가 쿠키 하나를 만든다. 그럼 밀가루가 100g 들어가고 뭐 베이킹 파우더가 2g, 설탕이 30, 소금이 5g, 버터가 50g, 우유가 50g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재료 가격, 중량당 재료 가격을 구한 거잖아요. 1g당 이거는 10원이고 1g당 10원 뭐 이렇게 해서 10원 1g 들어갔을 때 내가 100g 쓴다 해서 이 총 들어가는 가격을 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썸을 걸어서 이 재료 총 가격은 이 정도 된다. 그래서 구웠을 때 이 정도의 중량이 들어가서 오븐에 구웠을 때 최종 제품률은 86%가 나왔고 로스율은 5%로 잡았어요. 그래서 최종 제품 중량은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구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최종 제품 원가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구했고, 그다음에 포장을 50g 했을 때 원가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를 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원가 플러스 포장재 플러스 뭐 택배 박스, 라벨지, 영양성도 스티커 해서 직접 재료비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를 구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3.3 뭐 이렇게 구해서 판매가가 이 정도 2,413원 하면 내가 원하는 수익 구조가 나오는구나 한 거고, 저는 왜 3.5를 했냐면 제가 혹시 모르는 기타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5를 굽해서 뭐 판매가도 알아보고 판매가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되죠. 이거는 그저 내가 사용하는 식자재에 대한 판매가인 거고요. 다음에 할 거는 내 제품 가격 설정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히 식재료비에 3.3을 곱하는 건 내가 원하는 수익 구조인 거고요. 장사는 고객이 원해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사 혹은 비슷한 품목들의 브랜드들을 알아야 해요. 그걸 알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역산출을 한 거죠. 만약에 A라는 제품이 저는 판매가가 2,500원에 잡았지만 비슷한 중량에 거기는 뭐 2,100원이에요. 그러면 이 2,100원의 A라는 브랜드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 정도 들까? 해서 3.3을 나눠보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방법이죠. 그래서 3.3을 나눴는데 도저히 원재료 함량도 그렇게 막 비싼 것도 안 들어가는데 직접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브랜드는 마진을 많이 보고 있거나 혹은 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거를 대충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케팅 비용까지는 고려를 못해요. 그들이 뭐 어느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든 거니까 그냥 저는 단순히 이 정도 마진을 보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저의 판매가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3.3을 곱해서 판매가를 정했어요. 근데 중량도 똑같고 비슷한 컨셉의 A 브랜드가 저보다 500원 혹은 1,000원이나 더 싸게 팔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3.3을 곱해서 그 판매가를 구한 게 너무 비싸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서 나의 원재료비가 너무 비싼 건가? 그러면은 직접 컨택을 해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일단 매입 가격을 낮춰보는 방법으로 좀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나의 제품을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유를 해드렸고요. 제품 가격을 100% 다 설정을 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요. 너무 말을 횡설수설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라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창업이 제 영상으로 인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